커피의 가공, 커피나무의 열매인 커피 체리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이 바로 커피의 생두입니다. 이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향기로운 흑갈색의 커피 원두가 탄생하게 됩니다. 커피 체리에서 생두를 얻는 가공 방식에 대해 아는 것은 스페셜티 커피의 향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의 가공 방식은 크게 건식 가공 방식과 습식 가공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식 가공 방식은 내추럴 커피와 펄프트 내추럴 커피로 나뉩니다. 1. 건식 가공. 내추럴 커피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방식으로 커피 체리를 넓게 펼쳐놓고 건조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냥 콘크리트나 벽돌, 점토로 된 마당에 말리기도 하고 아프리칸 베드 혹은 썬베드라고 불리우는 건조대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커피 체리에 곰팡이가 쓸거나 썩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날씨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안 좋은 향미가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가공 방식이기도 합니다. 커피 체리가 알맞게 건조되면 기계로 껍질과 과육을 벗겨내고 수출되기 전까지 생두채로 보관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한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내추럴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성심성의껏 건조시켜 가공한 내추럴 커피만이 가질 수 있는 향미가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추럴 커피는 껍질, 과육, 점액질, 커피빈이 전부 존재하는 채로 건조시키기 때문입니다. 펄프트 내추럴 커피는 수확한 커피 체리를 물에 가볍게 세척한 뒤 껍질과 과육을 분리하고 일부 과육이 남아있는 파치먼트를 파티오나 그물망 건조대에 널어놓고 수분이 11에서 13%가 될 때까지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껍질과 과육을 포함하여 건조시키는 내추럴 커피보다 단맛과 바디감이 높아진다고 하며, 단맛이 높아지므로 허니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이렇게 내추럴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 커피 종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는 하지만, 분명 내추럴 커피만이 가질 수 있는 복합적인 향미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습식 가공. 습식 가공 방식은 세미 워시드 커피와 워시드 커피 방식이 있습니다. 워시드 가공 방식의 특징은 커피 체리가 건조되기 전에 끈적끈적한 과육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과육을 제거하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 커피 생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가공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워시드 가공 방식은 먼저 디펄퍼라는 과육 제거기로 과육을 거의 다 벗겨낸 후에 깨끗한 수조나 물통에 옮긴 후 발효시켜 남은 과육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발효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12에서 36시간 물에 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발효시키는 동안 커피 씨앗에 딱 달라붙어 있던 과육이 분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발효가 끝나면 커피 체리를 세척하여 남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건조시킵니다. 기본적으로 햇빛에 말리지만 햇빛이 부족하거나 습도가 너무 높으면 건조기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많은 생산자들은 결점도를 줄이기 위해 워시드 가공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이 역시 커피의 향미에 영향을 줍니다. 워시드 가공 방식의 커피는 다른 가공 방식에 비해 산미가 좀 더 강하며 깔끔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 깔끔한 맛이란 커피의 부정적인 향미나 다른 불필요한 잡미, 거친 맛, 떠는 맛 등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소비자가 커피, 특히 스페셜티 커피를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세미 워시드 가공 방식은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공 방식입니다. 먼저 커피 체리를 수확하여 디펄퍼로 과육을 제거하고 초벌 건조를 합니다. 다른 커피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을 11에서 12%까지 낮추는 반면에 세미 워시드에서는 30에서 35% 정도의 수분을 남기고 이후 도정을 거쳐 생두의 파치먼트를 제거하고 난 뒤 생두가 부패하지 않도록 2차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세미 워시드 가공 방식은 결점도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있지만, 이렇게 가공한 커피가 인도네시아 커피 특유의 향미를 만들어준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미 워시드 가공을 거친 커피는 산미가 약하고 바디감이 더 풍부하며 흙, 곰팡이, 나무, 담배, 가죽 등의 다양한 향미를 만들어냅니다. 방금 언급한 향미들에 대해서는 원래 커피의 향미를 덮어버린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 체리라는 열매가 가지고 있는 꽃이나 과일의 향기, 그리고 산미, 로스팅 과정을 통해 생기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 등을 긍정적인 향미로 보는 반면에 흙맛, 담배맛, 고무향, 가죽향 등은 커피의 부정적인 향미로 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향미들이 가미된 커피를 더 즐기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커피를 구입할 때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원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커피 체리의 가공 방식에 따라 커피의 향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하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원두의 이름에는 구체적인 농장 정보와 품종 그리고 지금 읽고 계신 워시드나 내추럴 또는 허니 프로세스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커피의 향과 맛을 유추해보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이와 같이 제공된 정보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페셜티 커피를 고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